네, 지난달 31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교통사고 전국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죠. 사고 피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정말 사고에 대한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질주로 대형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해운대 교통사고의 원인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조한기 계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또 아주 바쁘게 현장에서 지금 일하다가 지금 오신 거죠. 예, 예. 오늘 아침에는 어느 구역을 좀 맡고 오셨나요? 우리 그 남부서 안내 그 수영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선로 전부 다 돌아봤는데 네네. 휴가철이 돼서 그런가 금일은 상당히 교통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예. 오늘 아침에 느꼈는데요. 자, 지난달 31일에 있었습니다. 해운대 신도시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고,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 17시 10분경 그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해운대 문화회관 그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롯데 2차 아파트 앞 노상을 대청 공원에서 자생 항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던 차량 한 대를 먼저 충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약 300m를 질주해가지고 해운대 문화회관 앞입니다. 교차로에 그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또 있었는데 뒷범버 그 좌측 모서리를 충격하고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가지고 횡단하던 보행자 5명을 자전거도 같이 충격. 네. 또다시 그 재래시장에서 이마트 방면입니다. 네네. 진행하던 그 차량 5대를 충격해가지고 보행자 그 3분이 사망한 안타까운 그 사고였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 사고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특히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그 실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전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고거든요. 현재 그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이제 시내 주행 속도 제한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시내 도로는 지금 60km를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그 수영구 강안 그 해변대로입니다. 그 해안가를 그 따라서 가는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km로가 하향 그 시행하고 있고요. 생활도로라고 해가지고 30구역입니다. 이게 그 30km로 하향 실시할 그 예정이고요. 본청에서도 시내도로의 경우 60km를 50km로 하향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사망 사고는 속도와 그 반비례하는 거 아시죠? 속도를 줄이면 그만큼 그 교통사망 사고는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속도를 하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번에 교통사고의 문제가 지금 이 사고를 냈던 이 피의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과거에는 당뇨도 앓았었고 또 심장 스텐트 시술도 받았었고 예. 또 결국에는 간질을 앓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에 대해서 큰 위험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운전자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떤 그 자동차를 또 갱신할 때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그런 질환이 있으면은 저도 그 자세히 알아봤는데 병원에 그 입원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게 그 보건복지부로 그 통보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경찰청으로 다시 통보하고 경찰청에서는 다시 그걸 갖다 이제 도로교통 쪽으로 네네. 공단 쪽으로 갖다 통보를 해가지고 다시 그 심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적격 운전 그 판단 여부를 판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규정이 지금 6개월 이상 정신병의 입원 경력만 가지고서는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예. 법이나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그 밖에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들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죠. 실적으로는 우리 그 운전자 그 보행자의 교통법 그 준수 그 의지입니다. 교통은 그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운전자들이 각종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고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횡단 등 각종 보행자 법규를 잘 지킨다면은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보강도 있습니다. 속도나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인단속 장비 있죠. 이것도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중앙 펜스 이것도 마찬가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요. 펜스라든가 과속 방지턱, 충격 흡수기,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 투광기 있죠. 횡단보도에 그 설치하는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시설물들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도로에 그 가로등도 덮개 있죠. 그 희미해가지고 가로등이 불빛이 잘 안 보이게 그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여름에 그 가로등 그 조돌 차다는 그 가로수 있죠. 네. 무거져 가지고 그런 것도 가로수를 갖다가 좀 치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그래가지고 그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그 합니다. 네네. 공익 광고도 또 중요하죠.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통방송에서도 앞장서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분발하겠음을 약속드리고요. 가끔 시내에서 이제 규정 속도나 신호를 어기고 무섭게 질주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전자들의 심리는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단속을 하셨으니까요. 어떻든가요? 실제로 계경을 내면서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을 보면 네. 누구나 다 느낄 거예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짜증하고 그 스트레스 있죠. 한꺼번에 준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스릴과 전율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운전을 험악하게 하냐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하면서 끊고 싶으면 얼른 끊어주시고 건들지 마세요 하면서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겪었습니다. 네, 버릇이 없네요. 정말. 그러려니 해야죠. 뭐 잘.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남부서 소속이시지만 이제 어제 31일 해운대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쪽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해운대 신시가 그 문화회관 사거리 있잖아요. 예. 그쪽이 평소 낮에는 이제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새벽 시간대는 이제 교통량이 없으니까 그 시간대에 굉장히 그 과속 질주를 하는 뭐 국산차도 있겠지만 외제차들이 간혹 종종 목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리막길인데 거기가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밤에는 또 그 야간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위험의 요소가 아주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에 좀 단속을 그 해운대 그쪽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합니다. 해운대에서도요. 아, 그런가요? 예. 이걸 좀 그 연락을 좀 취하셔가지고요. 좀 이런 예. 정보를 좀 공유를 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더욱더 이 구간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안전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런 행동입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운전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항상 느끼는 건데요. 양보와 그 배려 운전입니다. 운전도 지겹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향지등 키면은 차로를 바꾸고 이렇게 양보를 좀 해주시고 혜택을 받은 운전자께서는 비상등이나 참을 열고 손을 그렇죠. 좀 내밀어 이렇게 흔들어 준다거나 기본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벌써 비켜주면 말에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제 보행자 횡단보도에 들어서면은 횡단보도 전신에 정차를 해야 됩니다. 네네. 어떤 차든 간에. 네. 그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다음에 혼내죠. 시식행위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취식행위. 운전을 하다가 예. 간식 같은 거 먹는 커피도 건가요? 마시지만은 얼마 전에는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간다면서 일반인이 제보를 했었는데 네네. 저녁입니다. 우리 교통 외근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는 차보를 다시 우리 상황실에 얘기해가지고 다시 불러주게 해가지고 그 차를 잡았더니만요. 차 안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먹는 거 있죠. 술 안주하고 맥주 캔이 있어요. 오.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나왔구나 싶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네. 딱 단속을 했는데 수치가 미달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현장을 잡고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미달이니까는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말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데 안주까지 차 안에 두고서는 맥주 캔을 갖다가 바닥에 잔뜩 있는데도 그게 단속 수치가 안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운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안주를 즐겨 먹었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조심할 수 그런 있잖아요. 취식행위는요. 그건 안전위반, 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도 많습니다. 그런 네네. 경우에. 그래서 운전하는 분이나 보행자도 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네. 다시 한번 양보와 배려 운전 부탁드립니다. 네. 운전자도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요즘에는 정말 보행자도 항상 주의를 해서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예, 물론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귀에 이어폰 끼는 분들 많죠. 네. 또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면서 가시고. 맞아요. 요즘에는. 그다음에 길 가장자리를 걷는 분들도 많고. 술이 취해가지고 도로에 눕는 거 보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일 겁니다. 수영교차로로 해가지고 수영 1호기로 가는데 우리 팀장께서 동방 오른쪽으로 빠지자는 거를 수영 1호까지 가자고 했는데 앞에 한 50m 전방에 저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어구야.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사람이죠. 화단에 다리를 걸치고 네네. 몸이 완전히 도로 쪽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걔 얼른 비상깜빡이 넣고 천만 다행이네요. 예, 밖으로 이제 인도로
그리고 모셔가지고 네. 지구대 이제 그 순찰차 불러가지고 안전하게 귀가를 시킨 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도로에 그 수리차가 저기 누워 계신 분들이. 네, 네. 예, 그래서 무단횡단의 그 횡단보도상의 적색 신호에 등에는 신호 위반하는 보행자들도 많습니다. 네. 그냥 자기 그 보행등에 가셔야 되는데 적색등에 그냥 위반하고 가시는 분도 많고 특히 그 폐지 줍는 분들 있죠. 네, 네. 고물 수집해가지고 고물상으로 가져간다고 시장바구니에 실어가지고 무단횡단하는 노인네분들.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 아침에. 아 근데 돌아가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은. 정말 저도 내려서 밀어드리고 싶은 심정이 많은데. 근데 대로잖아요. 아. 그 무전교차로 그거 얼마나 차들이 많이 쌩쌩 그렇긴 달립니까? 하죠. 거기를 네. 가시길래 제가 네. 그냥 얼른 차에서 떼내려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이 든 그 저기 할머니지만은 일부러 그 저기 그 스티커도 끊겠다면서 좀 그 겁을 할머니한테 주셨군요. 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얘기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하면서 네. 다시 이제 이렇게 어르고 하긴 했지만은 상당히 그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도로에 눕거나 그런 분이 계시면은 좀 제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112 신고도 해주시면은 우리가 얼른 출동해서 조치를 취해 줄 겁니다. 네. 자, 오늘 스튜디오 구사구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당부의 간단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누구나 교통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통사고도 운전자나 보행자분들이 내 가족, 내 동료라고 생각하시고 각종 그 법규를 준수해 주시고요. 더불어 각종 질환이나 병으로 약을 드시고 운전을 하셔야 하는 경우 미리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판단하시고 네.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신다면 교통사고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더운 여름철 졸음운전도 많은데 눈꺼풀이 무거우시면 반드시 쉬었다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해운대 교통사고의 원인과 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조한기 계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